서동구의 매직TV 시청자, 구독자, 투자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카오스, 혼돈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고전서를 보다 보면요, 이 혼돈이라는 개념은 이 장자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그러한 얘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혼돈이 질서보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시장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다 같이 뭐 좋은 어떠한 움직임만 연출이 된다라면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없는 거죠.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정이 나오면 사야지 뭐 이런 얘기들, 눌림목에서 사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혼돈이 너무 거칠고 급작스럽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패닉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서보다도 무질서 속에서 예쁜 꽃이 피고 또 뭐 순종보다는 잡종이 더 경쟁력이 있고 그러한 다양성도 있다라는 거, 그게 혼돈의 역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챗GPT에서 이미지 생성한 이 시진핑의 그림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물러설 것이냐.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시진핑은 꿈쩍도 안 하는데 트럼프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죠. 뭐 90일간 유예한다 그러고 또 전자제품들 뭐 모바일부터 PC 이렇게 또 관세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들. 뭐 애플이 인도에서 150만 대 비행기로 긴급 수송할 정도로 야 이거 뭐 진짜 5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우려들. 참 모두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예측하고 뭐 예상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라면 대응을 잘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주 전망들을 보면은 롱 심리 자극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중국 가구 생산 업체들은 미국 수입 업체의 주문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봤다. 의류, 신발, 스포츠 장비, 장난감 등 전반에 걸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우리 화장품들도 1년치 무슨 뭐 비비크림 뭐 이런 것들 다 사재기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번 주에 18일 날이 이 부활절을 앞두고 성금요일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여러 지표들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연준 인사들도 또 파월 의장이 이 16일 날 연설을 하게 되는데 뭔가 FOMC 위원들도 하나둘씩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뭐 달러화라든가 또 우리 시장도 이렇게 뭔가 1,500원을 향해서 가다가 1,420원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뭐 일부에서 얘기가 바로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 뭐 한때 잘 내려가고 있지라고 하면서 3.8까지 보였던 이 모습에서 그냥 뭐 단숨에 4.5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화들짝 놀랬다. 이게 결정적이다. 채권 자경단이 등장한 거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트럼프를 말릴 수 없는데 이 금융의 시스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주요 지표들이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백기를 든 거다. 뭐 주식시장 급락한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한 얘기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4.49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딱 방어망을 친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달러와의 이런 약세 기조, 뭐 이 장중한 때 108까지도 갔었던
2022년도 1월 9일 날의 이 모습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108.3까지 갔던 모습, 이제 100도 깨지는 이러한 양상으로 보면서 달러와의 약세 기조. 이거 아니겠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결국은 누구도 제어를 못하니까 금융 시스템 그리고 금융의 지표들, 얘네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야, 너 트럼프 못 믿겠다. 미국도 못 믿겠다. 미국 못 믿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달러화를 갖고 있는 게 불안하다.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켜줘요? 어떤 식으로든 기축통화를 만들려는 위안화도 그렇고, 뭐 얘네들이 더 안전자산 아니냐,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포지수, 빅스지수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40 이상 그리고 60을 향해서 넘어가는 이 모습들 속에서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장중한 때 85까지 갔고, 그 다음에 급락해 내려왔고, 지난 1월 8일 날 2024년도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65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모습들, 또 현재 위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60 넘어갔던 자리에서 이제 40 이하로 내려오는, 이게 좀 더 내려와야죠. 그쵸? 요 흐름들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어떤 면에서는 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윗꼬리를 달린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고점에서 윗꼬리 계속 달리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밀리면 고점 지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예,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 뭔가 시장이 반등의 모멘텀을 지난주에 저점을 다지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연출이 됐다. 그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번 주 그리고 4월 달을 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대응 전략들, 이제는 저점은 잡아주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3대 지수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200일 이평선에 대한 이 지지력들, 그쵸? 이 라인들이 엄청난 저항으로 이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꺾어져 내려오면서 50일선과 200일선과의 데드가 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점은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넥라인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수렴형의 패턴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그렇다면 이번 구간에서 급락한 자리들 36,600도 중요하지만 이 장대 양봉이 연출됐던 37,275포인트, 이 라인들이 이제 상당히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되고, 그 밑은 오히려 과매도 구간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위쪽으로는 41,000원에서부터 42,000원 오히려 이제 저항의 매도의 자리가 강하게 연출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200일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들, 그리고 지난번에 조정을 보였던 요 5,500포인트, 요 라인들이 이제 저항으로 되고, 요 위로는 계속해서 엄청난 새로운 포지션 구축을 위한 매도의 존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밑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 시초가 자리, 이게 4,950포인트고 깨졌던 자리가 4,835입니다. 그러면 4,950에서부터 4,850 라인은 과매도 구간이고 패닉셀 했던 자리들, 이 자리들은 지지가 돼야 되고 매수의 존을 되는 거고, 얘 역시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렴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는 매수의 존이 들어오는 거고, 위로는 저항의 자리, 5,500은 저항이고, 그리고 5,000이 4,900, 5,000이 강력한 지지의 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여기는 데드까지 났어요. 데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18,500을 중심으로 해서 이 17,500포인트, 여기 라인들이 빨리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 17,500이. 안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고 2차 저항, 이 200일 이평선, 여기는 매도의 존. 그쵸? 매도의 존이고, 이 밑에 이 라인들
바로 요 장대 양복이 연출된 시초가 자리 15,300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15,300. 그 이하 자리 여기까지 밀렸던 이 14,800. 여기는 지지와 매수의 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17,500은 저항. 그 다음 자리 18,400, 300. 이렇게 계속 저항이 있는 자리들이니까 이번 주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되면서 1차 저항선에 부딪히는 자리가 될 때 우리 IT 쪽이 됐든 뭐가 됐든 매도할 것들은 매도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반도체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워낙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라인이니까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1차 매도와 저항의 존으로 작용이 되는 자리들이고, 그리고 여기 이 3,450에서부터 요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 3,4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라인들을 여유 있게 보면은 3,600에서부터 3,500은 다시 한번 매도하거나 또는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매수해 준 과매도 구간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거고, 위쪽으로는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자리들. 그러니까 4,300에서부터 4,500 라인은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고 비중을 줄여나갈 자리. 그렇게 라인들을 설정하고 대응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지수를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1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두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 120일과 60일선이 같이 놓여져 있는 자리, 이 라인들, 이 120일 이평선이 2520에서부터 그리고 60일선 2550, 이 2550이 중요한 중심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깨고 나가니까 2450에 또 한 번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2450에서부터 2530 뭐 50까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뭐예요? 이 2450이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위로 올라갈 때 종목마다 탄력을 보면서 비중을 줄여나가야 될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밑으로는 이 꼬리 달린 부분들 2284 그리고 이 음봉의 자리 있죠? 2320, 30 여기는 이제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근접을 해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존으로 쫄지 마시고 매수의 존으로 설정을 하고 이 안에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해도 괜찮은 자리, 이 위로 올라가면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자리. 그러면 월요일부터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2450, 뭐 2500 근처 간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에요. 650에서부터 637은. 그렇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200일이 어디 얼마에 있습니까? 120일 이평선이 바로 여기 라인들 715 그리고 720. 그러면 이 종목 코스닥은 715에서부터 20까지는 이제 저항의 존, 여기는 지지와 매수의 존, 이 안에서 움직여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자리들, 하단으로 근접하면 쫄지 말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되는 그러한 위치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그 대표적인 관세 위협을 받고 관세로 인해서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흔들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들, 여러분들 제일 먼저 같이 볼 종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 이 120일 이평선이 굵은 선, 요 라인들이 계속 우상향 될 때 경지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88,800원까지 갔다가 무너지면서 같이 먼저 무너지고 계속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존이죠. 뭐 5만원부터 여기 5만원 깨졌던, 살짝 깨졌던 자리 5만원부터 58,000원이 1차 8,000원, 9,000원이 1차 저항이었고 그 자리가 이제 다시 이번 구간에서 올라올 때 만약에 58,000원이 지지가 돼준다면 N자형의 패턴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가 돌파되면서 그 다음 자리 68,000원 라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65,000원부터 68,000원 이 라인까지 이제 돌파냐 저항이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짧게 정리하는 이러한 전략으로도 가능한 자리. 삼성전자 가지고 단기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55,000, 6,000원대 매수
그리고 이번 1차로는 62,000원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 자리 한 번 더 가면 65,000원 이상 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지만 이 움직임들을 감안해서 보시더라도 여기 1차적으로 16만 원에 대한 지지,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쫄지 말아야 될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구간에서도 계속 연출됐던 이 자리가 뭐예요? 바로 20만 원 이상이 지지냐 저항이냐의 싸움에서 돌파가 돼주니까 22만 원까지도 갔었지만 이 22만 원에 안착이 돼줘야만 24만 8천 원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존으로 대응해야 될 자리지.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서 18만 원, 20만 원을 1차 목표로 두고 더 슈팅되면은 22만 원 근처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품들 관세 유예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IT 소부장 쪽들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방을 잡고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는 25%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아직은 얘네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무너진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 기준을 본다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의 자리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의 자리는 현대차가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자리들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순간적으로 이탈됐던 자리가 17만 원 자리예요. 17만 원 초반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 1차 반등 줬다가 20만 원 저항받고 다시 내려온 자리 요 18만 원. 그러면 지금 자리도 살짝 18만 원이 깨지는 자리면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패대기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도 다시 18만 원에 들었을 때 공략해도 되는 거고, 아직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올라갈 때 20만 원이 저항을 받는 자리고, 그 다음에 자리가 결국은 22만 원, 3만 원이 또 되는 거고, 계속 이렇게 저항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18만 원을 안착해 줄 때 단기 공략 추가 매수, 그리고 20만 원 일단 때려주고 다시 또 그 다음 자리 22만 원, 3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아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보면 어때요? 지난번에 이 기아가 7만 6천 원, 8만 원도 깨졌던 자리, 그리고 요 다음에 올라와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탈이 됐어. 얘는 빨리 9만 원을 언제 올라와 주느냐. 이 9만 원이 빨리 올라와 주는 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가 된다. 이 자리가 올라와 준다라면은 다음 이제 9만 원부터 10만 원, 11만 원 게임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얘는 하단부에서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얼마에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럼 7만 원대 초반 자리, 여기 구간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쪽에 이 당시에 2022년도 요 9만 원부터 7만 원 사이 횡보해 주었던 이 자리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9만 원을 빨리 갖다 놔줘야 된다. 이게 움직여주면은 다시 또 9만 원, 11만 원 게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8만 원, 9만 원 게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우려감이 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서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조선업종과 방산 쪽입니다. 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 120일 이평선이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왜 먼저 탄력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직전 고점에서 약 2달 가까이 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쉬는 구간 속에서도 이격을 좁히는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되면서 직전의 고점을 다시 또 돌파하러 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기관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제한적이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게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얘가 오히려 조선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쉴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쉴 때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재매수를 하셔야 돼요? 3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쉽게 30만 원이 무너질 자리가 아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28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가 돼준 거고 이 37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거기서 일정하게 비중을 줄이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아직 얘는 지난번 구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쓰리봉의 패턴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조정도 뭐 한 달도 채 안 받았습니다. 저점은 여기서 형성이 돼 주었지만은, 그래서 하나 엔진을 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 오션을 한번 보면은 지난번에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증자와 관련돼서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뭐 무너진 자리니까 그건 의미 없고, 여기 이 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전에 고쳐 얘는 8만 5천 원, 8만 원, 8만 5천 원 정도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저점은 높여주고 있다. 저점은 높여주고 있지만은 현재 위치에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준 흐름에서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8만 5천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다시 얘는 밀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요 7만 원 초반 자리 또는 7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는요, 결국은 항공우주가 뒤늦게 제일 또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다가 조정을 보였죠. 그럼 얘는 7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고점을 바로 돌파하지는 못합니다. 얘가 갈 수 있는 자리는 8만 5천 원에서부터 9만 원 근처. 그쵸? 요렇게 설정을 하고, 요 라인들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8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또 먼저 조정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은 LIG 넥스원 같은 종목. 그쵸? LIG 넥슨 같은 종목이 오히려 지난 3월 달에 조정 받고 한 달 이상을 가격 기간 조정, 다시 이제 저점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수익률 게임에서는 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쵸? 예, 30만 원에서부터 32만 원을 목표로 두고 여기 라인을 다시 지지를 해 주었다라는 거. 이제 이 라인들이 지지가 돼 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26만 원을 아주 중요한 넥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전력 설비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은 물론 대장주 HD 현대 일렉입니다. 그쵸? 얘도 이렇게 30만 원도 쉽게 무너졌는데 어때요? 바로 30만 원을 쉽게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제 3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그 다음 자리 40만 원 근처를 설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쫓아가지 마시고 눌림 주면서 30만 원 초반이 다시 또 지지가 돼줄 때 그때 들어가는 전략도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LS 일렉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제 5일선 위로 돌아서 주면서 하락 추세를 좀 마무리 지려는 이러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거, 수주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중소형단에서는 산일전기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저점 잡고 얘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4만 5천 원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온다 그랬을 때 5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 자리 6만 4, 5천 원을 저항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충분히, 이제 직전 고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저 직전 고점 8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도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절하고 대응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 조정을 보여주었던 로봇 관련주들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120일 이평선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저점 잡아주면서 돌아서 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30만 원이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그리고 한번 다시 또 접어주고 치고 갈 때 그 다음 자리 34만 원, 5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면 여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25만 원도 깨졌던 자리는 과매도 구간. 그쵸? 그렇게 설정을 하고 2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보면 35만 원, 좁게 보면 30만 원 중식값을 잡고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다른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LNG 가스정 개발. 그러면 LNG와 관련돼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조선업종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차적으로는 15,000원에
저항 또는 지지 이걸 확인해야 되고 얘는 13,000원의 중심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 그렇다면 내일 같은 날 만약에 15,000원 근처 오거나 돌파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14,000원 초반 자리. 이렇게 설정을 하고 대응하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표적인 무슨 뭐 넥스트리라든가 이런 여러 종목들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LNG 터미널 운영이라든가 이 가스전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접어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되밀릴 때 요 5만 원 초반 자리에서 재매수하고 다음 2차 목표는 6만 원. 그쵸? 지금 자리는 이제 일부 이익 실현의 관점, 여기서 저항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들이고, 이 순간적으로 이탈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제는 빨리 5만원 이상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면서 움직여주느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스윙 플레이를 하든 단기 플레이를 하든 단기간에 이렇게 3일 동안 급등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또 쫓아가지 마시고 올라가면 일부 정리. 이런 식의 관점과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대표적인 SMR과 관련된 원전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원전 관련돼서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럼 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쵸? 이쪽 구간들은 2만 원 초반 자리까지는. 그리고 얘는 빨리 요 라인들이 22,000원에서 이제 안착을 해준다면 요 26,000원을 여기 라인이에요. 정확히는. 예, 25,000원. 그리고 그 다음 자리 28,000원. 요렇게 밴드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머지 또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 BHI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고, SMR 관련한 기술력과 시공능력 갖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직전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직전 고점 돌파를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슈팅이 이루어진다라면 우리가 이걸 주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보시면 딱 저항권에 부딪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럼 얘는 38,000원, 4만 원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자리들이 있을 때 3만 원 중반 정도 자리에서 재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타이밍으로 잡아나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대선과 관련된 우리는 이제 그쪽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AI 소프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이루어지는데 그 종목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작은 비중으로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또 원티드랩이라든가 얘네들이 5일선을 안 깨고 움직여주고 있는 무슨 소위 대선 테마 관련한 뭐 그 뭐죠? 대선 후보자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뭐 또 소고기 협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30개월 이하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뭐 최근에 상장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뭐 미트박스 같은 거 요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 플레이 뭐 또는 그 대표적인 그 지역 화폐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여주고 있고 뭐 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러한 시장의 모습들 결국은 대응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또 트럼프가 무슨 이상한 요리하고 뭐 월요일 날 구체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관세 유예 뭐 일부분을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결국은 뭐 공포지수라는 이 빅스 지수의 움직임, 달러와의 동향, 그렇죠? 그리고 미 특히 10년물 국채 요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변동성 있는 이 혼돈의 시장에서 좋은 그러한 투자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가실 땐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이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 급등락의 요동 속에서 종목들, 지수들 지지력 확인이 되고 있는 요 내용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지수와 그리고 종목별 지지와 저항의 라인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